예,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로 지금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의 강도는 더 커졌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동흡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서 또 뒷말이 무성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1월 임시국회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을 놓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이었고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우선 지금 남은 수순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아니면 임명권자의 결단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예. 뭐 헌법재판소장은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정상적인 이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번 청문회를 이틀 실시하면서 청문회 전에 언론이라든지 또 야권에서 문제제기된 그런 의혹들을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고 또 소명하지 못했어요. 되려 여론도 더 악화되고요. 예. 뭐 그렇다면은 이제 별로 어제 임명 동의안 채택 자체가 뭐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그런 의견을 달 수도 없이 그냥 채택 자체를 갖다가 예. 여야 간에 하지를 못했죠.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이제 뭐 공전된다고 봐야죠. 예, 새누리당은 적격 의견을 내놓기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사청문특위에서는 김성태 의원만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예. 어제 결국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양당의 의견을 적시해서 채택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하나의 절차적인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또 우리 새누리당은 요구를 했지만은 예. 또 저는 부적격 입장을 달아서 임명 동의안을 채택하자는 그런 야당의 주장과 배치됐기 때문에 예. 뭐 임명 동의안 자체는 저는 청문위원 13사람이 각자의 입장이 이렇게 명시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뭐 그럴 기회가 없었으니까 예. 뭐 이건 유감이죠. 알겠습니다. 여당에선 그 김성태 의원도 그렇고 김도읍 의원도 나중엔 그 부적격 의원에 안효대 의원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입장들이 다 한 두 번이 더 입장을 변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동욱 후보자는 사퇴에 대한 얘기는 일절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처음부터 이동욱 후보자 내정자의 적격 동의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도 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적격 동의하지 않겠다 신상 발언을 한 마당이니까 예. 청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동욱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 만다 이거는 제가 또 저 입장으로서 취할 뭐 말씀은 아니고 예. 본인 자신이 청문회 전에 언론과 또 야권에서 일방적으로 의혹만 제기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 과연 그런지 아닌지 그건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예. 우리 이한구 원내대표가 억울한 희생양이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한구 원내대표와는 의견을 반대로 하신 셈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헛소문의 피해자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이 이동욱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라면 본인이 장담했던 것처럼 청문회 자리에서 명쾌하고 후련하게 해명을 해서 오히려 본인의 명예도 깔끔하게 회복하고 예. 또 이 책임 없는 이 야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구나. 이건 국민이 심판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한구 원내대표 이야기처럼 한마디로 헛소문의 피해자인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더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동욱 후보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저는 선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예.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집권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정부 강요든 또 헌재 소장이든 뭐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이런 또 국회가 할 도리를 집권당 또 원내대표로서 충수를 하기 위해서 또 헌재 소장의
뭐 공백기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그런 예. 차원에서의 입장으로 저는 선의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이걸 또 더 이상 본인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야당 쪽에선 예를 들면 개인적 그 친분이 있다, 혹은 처음 추천할 때 관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을 보냅니다만은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긴 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유추해가지고 제가 그런 또 주장을 펴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죠. 예. 예. 근데 이 후보자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인과 협의한 인사다, 이렇게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낙마를 한다면 박근혜 당선인한테도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는 만일에 낙마를 하게 되면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이동욱 후보자를 지명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무래도 돌아가겠죠. 예.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꼼꼼히 이렇게 뜯어보면은 또 제도적, 구조적 측면의 문제들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 또 인사검증 시스템이 허술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누구의 한 사람으로 잘못 지명했다는 식으로 인선 실패의 책임 소재를 다루기보다는 예. 사실상 이 이동욱 후보자처럼 말이에요. 이동욱 후보자는 이미 2006년도부터 당시 한나라당의 추천 몫으로 예. 헌법재판관을 6년 동안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 이 6년 동안 헌재 재판관으로서 정말 민족관을 이렇게 고심하면서 위안부 판결이라든지 또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이런 판결에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예. 또 자기 관리나 주변 관리에서 문제가 없었다면은 왜 이번에 그렇게 국민적 그런 반항이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인사가 잘못돼서 여러 사람이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한 사람의 이런 자질 역량도 부족이 이렇게 또 집권당이라든지 정부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또 선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낙마를 하더라도 파장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다, 이런 의사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절차상으로 보자면 일단 보고서 채택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예. 강창희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은 한 본회의까지 가지는 않을 테고. 예. 강창희 의장은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송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예. 국회가 이 국회의장의 어떤 직권 상정의 권한을 남용하고 남발하기 때문에 예. 국회가 파행되고 또 여야 간에 육탄절이 벌어지고 그런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국회법이 선진화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예. 국회의장의 이 직권 상정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 전시라든지 정말 그런 시급하고 하급한 어떤 국가적인 사항이 됐을 때 외에는 예.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은 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자제돼야 된다는 그건 쪽으로. 국회나 아니면 즉 정치권이나 국민 사이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앞으로 경우의 수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가면 본회의도 상정이 안 될 테고, 예. 헌법재판소장은 공석 상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 그러면 자진 사퇴밖에 없다라고 언론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자진 사퇴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6년 8월 당시,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참여정부죠. 예. 당시 전효숙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를 둘러싸고 예.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때 140일간이나 헌법 이 재판소장 자리 자체가 공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같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야 또 정치권 또 정부 또 슬기로운 판단이 정말 절실한 시점이죠. 법적으로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그냥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내정은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동의 절차 없이는 그건 위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시국회도 좀 뭐 벌써 1월이 25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임시국회는 물 건너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쌍용차 국정조사가 관건이 된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이제 이한구 원내대표가 좀 난색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그렇습니다. 예.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의 공식 입장은 어떤 건가요? 김성태 의원은 지난번에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간사 맡고 계시니까요. 예. 이한구 원내대표를 최대한 설득하겠다,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1월 임시국회 이 개원 합의가 쌍용차 국정조사 이 채택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되질 않았던 부분에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뭐 국민들에게 분명한 사실은 지난 대선 공간에서 저희 새누리당이 대선 이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또 당시 우리 박근혜 후보도 국민 대통합을 주창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갈등 이슈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이걸 야권에서 국정조사 하자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마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시도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예. 황우여 당대표 또 김무성 또 캠프의 총괄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예. 다 동의를 해서 당의 입장으로 발표가 된 건데 그래서 뭐 본인은 그때도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데 예. 뭐 송 교수님 아시다시피 이 국정조사 채택은 양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돼야만이 그럼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일정과 또 이걸 특별위원회를 결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이한구 또 원내대표 입장은 대선 이후에 쌍용차 내부에서 뭐 무급휴직자 복직 455명도 결정하고 이랬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변화됐다. 그런 또 쌍용차 노사가 앞으로 희망퇴직자나 해고자들 문제를 경영 정상화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한구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우리 당의 뭐 일방적인 입장으로만 이 국정조사를 안 한다 이거보다는 야당 원내대표와 좀 시간을 좀 조정을 하든지 그렇다면 다른 구체적인 또 방법을 찾든지 해서 알겠습니다. 공당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하는 모습은 어떤 행동인지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